자, 72페이지에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도 매년 출제가 되는 우리 박시성을 가진 우리 교수분은요, 자신의 부동산 정책 있는 교재에 거기 나온 지문을 계속 출제를 하는데 계속 내더라고요. 올해도 당연히 출제하겠죠.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근거를 계속 출제합니다. 우리가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이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시장의 실패인데,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고 뭐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은 우리 불안전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안정이라든지 또 경제, 지속적인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 투기, 우리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니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기반시설, 난개발, 도시가 외곽으로 개발이 되면서 난개발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등에 있어서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족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고, 또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누진세를 또 부과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토지 이용에 뭐를 높여야 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개입을 또 하기도 하고, 개입 이유는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뜨겠죠. 그 중에서 많이 뜨는 게 시장의 실패인데, 이 시장의 실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기능의 장애로서 나타나는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인 시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 독점은 기업이 하나, 과점은 소수의 대기업입니다. 이 독과점이 나타나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생산량은 적기 때문에 시장에 실패가 발생해요. 그래서 독점이나 과점 같은 불안정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 뭐가 발생하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죠.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 비용이 점점 줄어들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서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해서 자연 독점이 생겨요. 그래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고, 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또 외재적 결함으로서 소득 분배에 불공정성이 나타난다든지, 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 실패가 발생합니다. 자, 우선은 이 시험 문제의 이 원인 중에서도 작년에도 또 출제해서 저희 외부 효과가 시험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시장 기구라고 하는데, 외부 효과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죠. 개념도 한 3번 출제했어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안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또 의도하지 않은,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자,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뭐를 주죠? 의도하지 않은 편익 또는 이익을 주었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고, 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자, 이때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에서 두 가지가 있죠. 자, 우선은 외부 효과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 과정이죠. 소비 과정, 생산 과정에서 우선 발생한다. 자,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22년 전엔 요걸 출제했었죠. 정의 외부 효과는 뭐죠? 플리즈, 나의 앞마당에서는 공공 편의시설이 입지하는 것은 좋다. 오케이. 이걸 P 형상이라고 해요. PMP 형상. 그리고 V 외부 효과는 이거죠. 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 나의 뒷마당, 백야드, 님비인데 나의 뒷마당에 위험, 혐오, 공해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V 외부 효과는 님비 형상을 나타납니다. 자, 정의 외부 효과는 PMP 형상. 그리고 V 외부 효과는 님비 형상이 나타난다. 이걸 2년 전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소비 과정은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이거든요. 소비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편익과 사적인 편익이 있어요. 사회적 편익, 사적인 편익이 있는데, 자, 교육 서비스는 개인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이 높아지는 사회적 이익이 더 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과소 소비가 나타나요.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더 늘려주기 위해서는 뭐를?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는 뭐를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거죠.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자, 과소. 정일 때는 과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크거든요. 술, 담배를 소비함으로써는 이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커요. 자, 여러분 담배를 흡연, 술을 마심으로써 간접 흡연이라든지 음주운전 이런 사회적으로 외부적으로 피해를 입히니까 사회적 이익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형태거든요.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있는데, 자, 여기서 사적인 편익인데 이만큼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면은 사적인 편익이 이만큼인데 그만큼 뭐를 사회적 편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죠. 이게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곡선인데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이 점에서 우리는 균형 소비량이 나타나는데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이 점이죠. 이 점에서 뭐다? 우리는 최적이죠.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은 이만큼인데 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본인이 소비하다 보니까 더 많이 소비해요. 어느 만큼? 이만큼 더 많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과다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소비량만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 술에 대해서는 주류세, 담배에 대해서는 뭐죠? 담배 소비세를 부과해야 된다.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 담배 우리가 소비세를 부과를 얼마 했죠? 2,500원 올렸더니 소비는 별로 안 줄대요. 네? 소비를 줄여야 된다. 소비가 별로 안 줄고 그래서 정부 담배 소비세로 인한 수입이 뭐 한 3조 넘게 증가를 했다거든요. 그래서 얼마로 올려야 돼? 한 10,000원 정도 올려야 정부가 담배 소비세 수입 한 10조 정도는 안 가져가겠느냐. 그 10조를 뭐에 쓰는 거야, 결국은. 그렇게 세금 가져가면은 흡연을 하는 사람 끊는 금연 그런 어떤 시설에 제공하기도 하고 또 뭘 해야 돼?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은 뭐예요? 정부가 이제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면은 남북 협력기금으로 들어가겠죠. 뭐 여러분 세금 부과요. 술 주류세도 올려야 돼요. 역전됐죠. 우리 국내 맥주가요 가격이 외국 수입 맥주보다 더 비싸요. 주류세 때문에 더 올려야 돼. 예? 그래서 요즘 좋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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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맥주, 수입 맥주 4개 10,000원. 하면 좋죠. 큰 거. 근데 작은 거 4개 5,000원 해요. 싸요. 국내 맥주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류세 인상을 또 대폭 해야 돼요. 자, 그래야 술 소비량이 줄어들지. 자, 우선은 소비 과정, 생산 과정인데 소비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소비는 뭐 갖고 따지는 거? 편익 갖고 따지는 거. 생산은 생산하니까 이거는 뭐 갖고 따져야 돼? 비용. 사회적 비용이 있고 또 무슨 비용? 사적 비용. 또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건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 안 따져요. 또 사적 비용과 사적 편익 안 따집니다.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뭐가 크죠? 요게 크고 요게 커요. 자, 여기는 여러분 기술 혁신에 따라서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적 비용보다 낮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또 과소 생산되다 보니까 또 기업에 뭐를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만큼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사회적 비용은 사적, 기업이 생산하는 비용에다가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화학공장이나 석탄공장이 들어서면은 그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어요.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커요. 작년 시험에 이걸 출제했거든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증가죠. 외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작년 감소시킨다도 출제했어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예?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죠. 왜? 외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또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주어졌죠.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 생산량인데 문제는 이만큼 생산을 했을 때 비용은 어떻게 돼요? 사적 비용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외부 비용을 고려하니까 이 외부 비용을 고려하니까 사회적 비용은 이렇게 사적 비용보다 크다.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산하죠. 그럼 이만큼 뭐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염물질 배출에 따르는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예세와 같은 뭐를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일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과다 세금이 나오고 플러스일 때는 뭐죠? 과소 보조금이 나와야 된다는 걸 우선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해 두시고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죠. 74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선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요. 자,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코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뭐를 부여한다? 재산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거래 비용인데 거래 비용은 없다, 제로,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도 외부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코주 정리라고 하죠.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합니다. 자, 시장적 접근을 통한 간접 규제로서 대표적인 게 세금 부과, 보조금 지급하는 걸 말하고 직접 규제로서는 우리가 폐기 물질이나 독금 물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배출 금지한다든지 무연 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한다든지 또 소음 등의 허용 기준, 환경 오염물질 배출의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정부가 용도를 직접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인 규제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가 나오네요. 자, 공공재. 자, 공공재는 뭐와 서로 반대되는 개념? 사적 재화와 반대되는 개념. 자, 공공재는 여러분이 뭐 정부가 생산했다 다 공공재가 아니라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갖춰야 공공재라고 해요. 공공재. 뭐 국방, 치안, 등대, 뭐 공원, 도로, 뭐 고속도로 뭐 이런 건데 자, 이런 것은 다 공공재라고 하죠. 근데 공공재는요, 본인이 소비를 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의 어떻게 돼?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비하면서 이익을 얻어요. 예? 그게 공공재의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상품에 있어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죠.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재화를 어떻게 돼요? 공동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소비의 비경합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공공재는 또 뭐가 돼요?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 비배제성으로 나타나죠. 이러한 소비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죠? 우리는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상태가 나타나요. 이걸 뭐라고 해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해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재는. 자,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 그러면은 사적 재화는 반대되니까 뭐를 가진다? 재화를 소비하는데 서로 어떻게 돼요? 경합성이 나타나고 또 뭐도 나타난다? 돈 지불 안 사람 이용하지 마라. 배제성도 나타나요. 사적 재화는 경합성, 배제성이 나타나는 건 사적 재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나타나는 공공재.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공공재는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의 시장에 맡기면은 여러분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여러분들은 비용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속으로는 공공재가 진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비용을 내야 되니까 밖으로는 공공재가 수요, 선호 표시를 안 해. 묵묵부답이야. 물어도 대답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대가를 내라고 할까 봐.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생산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우입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다. 뭐 나오면은 여러분 이 지문에서 나오는 거지 뭐. 시험에 공공재가 출제한다면, 자, 지역지구제. 자, 여러분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데, 토지 이용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다 통틀어서 토지 이용 규제인데,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을 뭐라고 하죠? 지역 지구제, 또 개발권, 양도 제도, TDR, 뭐 토지 구획 규제, 뭐 건축 규제가 있죠. 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 지구제예요. 자, 그래서 지역 지구제는 외부 효과 배웠죠. 민간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이 바로 지역지구제입니다. 그 지문도 2번 출제했어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실시하는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뭐죠? 부의 외부 효과를 뭐다? 제거, 감소시킴으로써 우리는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주의하겠죠. 부라는 거. 시험에는 또 뭘로 출제? 플러스 정으로 출제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주거용, 상업용이 있으면 주거용, 공업용은 어떻게 돼요?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죠. 이렇게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업용으로 주택 가치가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없애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토지의 개발과 토지의 보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또 실시하기도 하고, 자, 현재의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세대 간의 토지 활용 면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는 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죠. 여러분 지역지구제를 실시해서 보호해서 미래로 넘겨줘야 되죠. 미래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자, 실시 목적이 많죠. 그래서 우리 지역지구제는요, 시험에 나오면 뭐를 내겠어요? 우리 공법 지문이 나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인데, 우선 용도 지역의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개념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에 또 몇 가지 개념이 나오고, 개발 제한 구역, 예? 이런 거 우리가 출제되어지나요. 용도 지역은 크게 뭐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나오는 이런 지문들이 나와요. 시험 지문에. 그래서 공법상의 지문이 나온다는 걸 명심하는데, 용도 지역의 개념이 우리가 또 출제를 자주 하게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보는데 뒤에 출제 지문을 한번 보시면은, 자, 84페이지에 자, 3번은 외부 효과의 개념이고 4번 보세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서 맡겨두면, 여러분 과다가 나오죠. 지나치게 많이, 밑줄 지나치게 많이가 과다입니다. 과다 생산이죠. 지나치게 많이. 자, 그리고 5번 갑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적게, 과소니까 더 적게, 더 많이, 밑줄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적게 과소 생산됩니다. 자,
6번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핀피 형상, 부위 외부 효과가 발생해야 님비 형상. 자, 7번 부위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인 경우 공해 시설이죠. 이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외부 비용이 들어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요. 자, 밑줄은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 밑줄. 아까 뭐죠?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과소 생산되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고. 자, 9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세금 부과 하면은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자, (86페이지에) 13번으로 갑니다. 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 규제의 한 수단입니다. 자, 그리고 14번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역하는 이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이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제는 공적 수단이고요. 토지이용계획은 요거는 공적인 어떤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자체는. 자,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된 부가 포인트죠. 부의 동그라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고요. 16번도 4번 출제했었죠.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이 지문 4번 출제했습니다. 17번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요 중층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니라 중층주택입니다. 일반은. 자, 18번으로 갑니다.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거기서 뭐가 나온다? 도시지역 중에서 밑줄. 여기 들어가서 틀렸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복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에서 하면 안 돼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해야 맞겠지. 19번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고도지구, 미관지구 중복 지정 가능합니다. 자, 2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밑줄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돼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지역 관리적 중복 지정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89페이지 23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토지 적성 평가제도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토지의 개발, 토지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토지 적성 평가제도가 있고, 25번 작년에도 또 출제했는데, 자, 토지 선매에 있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 명령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그걸 또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줄은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26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뭐죠? 잔금 지급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죠. 계약 체결일입니다. 자, 개발권 양도 제도 27이 나오죠. 자, 이 얘기죠. 자, 개발권 양도 제도 27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지문만 벌써 또 3번 출제했었죠. 자,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보전 규제 지역으로 구분을 할 때 이때 이 지역은 개발 못해요. 보전 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럼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이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로 인해서 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이익을 얻어요. 그래서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TDI다. 완화시켜준다. 어떻게 완화시켜준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과 뭐를 분리할까요? 개발권을 분리하겠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데 문제는 이 개발권은 어떻게 돼요? 이 지역에 필요가 없어요. 왜? 개발 못 하는데. 필요 없는 건 뭐해? 팔아서 돈을 챙겨야지.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개발 필요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 이걸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필요 없으니까 개발권을 시장을 통해서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어떻게 돼요?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뭐를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가 바로 TDR. 이 개념을 정책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합니다. 개념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7번 해결됐죠? 자, 요 두 가지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이다. 그 중에서 지역지구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자, 75페이지로 가면은 다시 또 매년 또 출제를 하는 또 내용이 나오죠. 자, 매년 또 우리 출제를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이죠. 시험 문제 또 매년 출제합니다. 올해도 또 내요. 안 낼 수가 없어요.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출제위원들은요, 우리 출제위원이 그분은 항상 요걸 구분하는가 여러분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직접 개입이고 또 뭐죠? 시장 기구의 틀,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여러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적인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간접 개입. 이걸 구별할 수 있는가? 정책 수단 중에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택지 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우리가 활용되어 온 게 뭐죠? 공영 개발이에요.
공영 개발이 있고, 또 정부가 또 직접 개입해서 토지를 뭐 한다? 수용을 한다든지, 또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또 임대해주는 공공 임대 보유제라든지, 또 공공 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정부가 직접 공공 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또 뭐가 있냐면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 또 개발 사업을 또 할 수 있어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예?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은 토지,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토지 은행 제도, 또 토지 비축 제도, 이렇게 있고,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또 개입을 해서 공공 주택을 또 공급을 할 수 있죠. 뭐 이런 건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은 뭐죠? 우선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세금. 자, 부동산 관련된 세금 중에 대표적인 게 취득세와 양도 소득세죠. 자, 요 두 가지는 거래세. 그리고 우리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것은 보유세, 보유세. 자, 그래서 요걸 세금은 간접 개입. 또 뭐가 있다? 여러분, 임대료에다 뭐 보조금 지급해 줄 수 있거든요. 이것도 간접 개입. 직접 개입이 아니라, 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뭐를 부과하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 부담금 같은 거 이런 건 뭐다? 전부 뭐다? 직접 개입으로 오해를 많이 해요. 요거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려요. 자, 행정상 지원을 해준다. 행정상 지원을 해준다. 행정상 지원, 뭐 토지 정보를 뭐 창출해서 제공해준다든지, 또 금융상이 있어요. 그럼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상 지원이나 뭐죠? 규제를 해준다. 대표적으로 뭐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것은 전부 뭐다? 우리는 간접 개입이다. 여러분이 보조금 주는 건 오케이. 예? 국가가 뭐 공짜로 뭐 주겠다. 오케이. 세금 감면해 주겠다. 오케이. 이런 거는요, 국민의 허락을 득하지 않아. 그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뭐 세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한다. 이것은요, 반드시 외국에는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내서야 돼. 우리나라는요, 공약 없어. 무조건 뭐다? 마음대로 세금을요, 올렸다 내렸다 해. 잘못된 겁니다. 공약을 내서야지. 왜? 여러분 생활에 소득에 민감한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금 요 관련해서 요거 직접이 아니라 뭐다? 간접입니다. 간접. 여러분 소득에 영향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면 꼭 기억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75페이지에 토지 공개념이 나옵니다. 자, 토지 공개념. 토지 특성 중 뭐 때문에 나타나죠? 자, 토지 특성 중 부증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토지는 한정되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를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정책상 개념인데, 토지에 뭐를 강조하는 거죠? 공공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토지 소유권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될 권리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내용은 우리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태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다.
상대 조건.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있죠. 토지 공개념을 위한 토지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거민계약서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죠. 지금 서울특별시 25개 구가 전부 뭐야?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요. 그럼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입니다.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을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합니다. 실거래가로 부과해요.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이런 것은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이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법률하고 정책 연결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걸 좀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발이익이죠. 자, 여러분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한다든지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면은 어떻게 돼? 정상적인 토지 가격 상승분 요걸 더 넘어 초과하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과하는 가격 상승이 바로 개발이익이에요.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니까 정부는 개발이익을 뭐 해야 된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세적 방법과 비과세적 방법인데 과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세금 부과하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방법? 우리는 토지 거래 시에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든지 또 지목 변경하죠.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따르는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다든지 도시 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거고 비과세적 방법으로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을 해서 뭘 한다?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그리고 토지 은행 제도라든지 또 수익자 부담금 제도 또 감보율 제도가 있고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또 어제 보니까 요거 막 나왔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어제 보니까 조합에서는 870만 원을 제시했는데 구청 강남구 서초구인가? 서초구청에서는 얼마? 1억 3,900 그 1억 4천만 원 부담금 나왔죠. 예? 예? 뭐 부담금 나와서 뭐 그거 뭐 내야지 뭐 어떻게 할까? 그런데 문제는 부담금 내는 걸 뭐 한다? 뭐 해? 간단히 모아서 소송 걸어서 부담금 판결 날 때까지 밀어버리면 되지 뭐. 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고 소송 걸어서 소송 10년 걸리게 만들면 되지. 옛날 토지 초과 이득세도 그랬잖아요. 얼마 걸려서 소송 7년 걸렸잖아요. 안 내다가 소송하면 당사자는 안 냅니다. 들어가면 결과가 나와야지 대법원 판결. 간단해요. 안 내면 돼. 소송하면 돼요. 소송 비용 얼마 된다고. 그 미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우리 그러잖아요. 왜 미리 내느냐. 그렇지. 저 같으면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자, 시험에 재건축 부담금 하나 원래 하도 뉴스 많이 나와서 모르겠네요. 자, 토지 은행 제도 여기 있네. 직접 개입에. 자, 2009년 2월에 임시국회를 통과한 게 뭐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우리나라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비축하기도 하고 산업단지 조성용지와 같이 공공개발용으로 비축을 하는데 문제는 이 공공토지의 비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설치하고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그래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으로 토지 비축 업무를 부여받아 현재
수용하고 있다. 작년 여기서 정답 물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개념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내는 것 같아. 개념. 개념을 또 시험에 많이 내요. 자, 비축은 현재가 아니라 뭐죠? 미래.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미래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해 주거나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하는 제도죠. 그래서 저렴하게 매입해서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개인에 의한 비축함으로써 개인에 의한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고, 토지 비축은 토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수용제도와 달라요. 자,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공공시설의 용지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 또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집가 앙등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미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 정부 스스로 투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매입시와 매각시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국공유지 상태로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요.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저소득층에 의한 불법 점유, 우리 서초동 꽃등내처럼 불법 점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잘 해야 되겠죠. 토지 비축 제도는 개념이 진짜 많이 출제해요. 장단점은 단 한 번 나오고, 하여튼 개념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이 우리 정부 시장 개입 방법은 정책 수단이잖아요. 정책 수단이니까 정책 수단 많잖아요. 여기서 5개를 뽑아서 정책 수단 놓고 틀린 거 찾아내라. 그렇게 작년에도 출제했고요. 아니면은 요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아닌 것 직접 요걸 갖고 또 물을 수도 있고. 하여튼 시험은 다양하게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 시장 개입의 이유, 정부 시장 개입 방법. 개입의 이유 중에 시험 문제 중요한 건 외부 효과 좀 신경 쓰시고, 지역 지구제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우리가 정책 이론 오늘 배운 데서 2-3문제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문제 출제했죠. 하여튼 2문제는 평균 나온다는 걸 보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임대주택 정책, 조세 정책 또 출제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